정말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비용만 축내는 동맹이라고 내뱉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할 것 없이 모든 채널이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고 서울 외교부는 즉각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70년 혈맹의 심장에 칼을 꽂아버린 발언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 대통령이 같은 브리핑룸에 다시 나타나 대한민국에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을 적자 동맹으로 도축하려던 백악관 참모들이 진짜 데이터 앞에서 패닉에 빠졌고 187억 달러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드러나면서 모든 계산이 뒤집혔습니다. 오만하던 제국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흘간의 전쟁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워싱턴 시간 오후 2시 33분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카메라가 27대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조기 2개가 양쪽에 서 있었어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평소보다 느슨했어요.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프롬프터를 보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대통령의 입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비용만 축내는 동맹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3초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앞줄 기자 하나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옆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방금 그 말을 정말 들은 게 맞냐는 눈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1층. 상황실 복도가 어두웠어요. 저는 소피아 랜들입니다. NSC 아시아 전략 담당 수석 분석관이에요. MIT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CIA 데이터 분석실에서 8년을 보냈어요. 제 일은 숫자를 보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복도 끝 철문이 열렸어요. 상황실 안이 보였습니다. 벽면 스크린 6개가 켜져 있었어요. 전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룸 영상이었어요.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입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음 상태의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 앞에 섰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비용만 축내는 동맹. 70년 혈맹을 한 문장으로 도살한 선언이었습니다. 철문이 다시 열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였어요. 마커스 크레인이었습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 책임자예요. 넥타이가 느슨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상태였어요.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눈이었어요. 마커스가 테이블에 뭔가를 던졌습니다. 빨간색 폴더였어요. 보고서 하나 만들자.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봤어요. 한국 비용 구조 검증 보고서. 제목이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폴더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숫자들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 방위비 분담금 23억 달러. 미군 주둔 유지비 52억 달러. 연간 적자 29억 달러. 인포그래픽이 화려했습니다. 색깔도 선명했어요. 숫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저는 8년간 CIA에서 조작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며 살았어요. 데이터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날 것의 데이터와 가공된 데이터는 질감이 달라요. 이 폴더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페이지 위에서요. 마커스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구였어요. 190cm는 됐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한 박자 쉬었어요. 숫자에 감정 없는 사람.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저를 도구로 쓰겠다는 확신이었어요. 저는 폴더를 내려다봤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숫자 하나가 동맹의 가격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커스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으며 말했어요. 48시간 안에 완성해. 대통령이 다시 브리핑 나간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2번이었어요. 이번엔 증거를 들고 나가야 해. 당신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8년 경력의 MIT 학위가 찍힌 제 이름이 이 조작된 장부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폴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2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3번째 페이지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어요.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출처도 명시돼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제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마커스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커스의 눈을 봤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커스가 웃었어요. 짧게요. 확인은 이미 끝났어. 예산관리국에서 검증했다. 예산관리국이요. 리처드 할버그의 부서였습니다. 월가 출신 퀀트 전문가예요. 숫자로 현실을 재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덮었어요. 내일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마커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검토가 아니라 서명이 필요해. 제 손이 폴더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검토 없이 서명은 없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커스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거구가 완전히 섰을 때 저와의 거리는 1미터였어요. 랜들 보좌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CIA에서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백악관이야. 정치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타이밍 게임이거든. 제 어깨에 손이 올라왔어요. 무거웠습니다. 48시간. 그게 당신한테 주어진 타이밍이야. 손이 떨어졌어요. 마커스가 돌아섰습니다. 철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말이야. 한국 입양아 출신이라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애정은 없다고 들었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마커스가 문을 열었어요. 그럼 서명하는데 문제 없겠네. 철문이 닫혔습니다. 콩.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빨간 폴더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입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23억, 52억, 29억. 깔끔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아직 찾지 못한 뭔가가 이 완벽한 숫자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금속 계산기였습니다. 낡았어요. 1970년대 제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방부 회계 감사관 시절 쓰던 거예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기계음이 상황실에 울렸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이 폴더는 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요. 사람은 합니다.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 워싱턴 도심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묻었어요.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금속 계산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습관이었어요. 생각할 때면 늘 이렇게 눌렀습니다. 화면 속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29억 달러 적자 보고서였습니다. 행과 열이 정렬돼 있었어요. 색깔도 구분돼 있었습니다. 출처란에 깔끔하게 각주가 달려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3주 전이었어요. 수정자는 리처드 할버그였습니다. 예산관리국장이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수정 이력 탭을 클릭했습니다. 로그가 떴습니다. 3주 전 새벽 2시 14분.
할버그가 뭔가를 수정했어요. 하지만 수정 내용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엑셀은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삭제도, 추가도, 이동도요. 그런데 이 로그에는 수정 시간만 있고 내용은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저는 파일을 확대했어요. 200%로요. 셀 하나하나를 봤습니다. 어열, 비열, 시열.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F열 끝에 뭔가 보였어요. 아주 작은 표시였습니다. 숨김 처리 아이콘이었어요. 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메뉴가 떴습니다. 숨김 해제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열이 나타났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간접 지원 항목. 숨겨져 있던 탭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지부지 무상 제공 3억 달러. 건설비 분담 2억 7천만 달러. 카투사 인건비 4억 달러. 군수 물류 지원 5억 달러. 환경 정화 비용 1억 8천만 달러. 항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합계가 박혀 있었어요. 19억 달러. 숨을 들이켰습니다. 19억이요. 한국이 매년 조용히 지불해온 돈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돈이었어요. 23억 분담금에 19억 간접 지원. 합치면 42억 달러였습니다. 미군 유지비 52억에서 42억을 빼면요. 실질 부담은 10억이었어요. 29억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10억이었어요. 아니, 적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돔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9억 달러를 몰라서 빠뜨린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숨긴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회계 기준 미달이라는 핑계를 붙여서 통째로 감춰버린 거였습니다. 조작이었어요. 범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안 단말기를 열었어요. 암호화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이름 하나를 검색했어요. 노아 벤슨. CIA 데이터 포렌식 분석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스카우트한 후배였어요. 28살이었습니다. 천재였어요. 하지만 소심했습니다. 방화벽을 뚫는 일에는 귀신이었지만 상부 명령 거역은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통신을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화면에 노아의 얼굴이 떴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였어요. 안경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어요. 할버그 파일 원본 로그 필요해. 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백악관 예산관리국 서버예요.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노아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걸리면 둘 다 끝장인 거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서버 무단 접속은 연방법 위반이었어요. 해고가 아니라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숫자에 제 이름을 찍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무조건 빼내. 수정 이력, 삭제 로그, 숨김 처리 항목 전부. 노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은요? 내일 아침 9시 전. 화면 너머로 노아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지만 숫자를 숨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19억 달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흘린 땀이었어요. 미국이 외면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적자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커스 크레인, 리처드 할버그.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48시간. 마커스가 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다르게 쓸 겁니다.
서명이 아니라요. 폭로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상황실 철문이 열렸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참나무 테이블이 중앙에 있었어요. 가죽 의자가 14개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커스 크레인이 상석 옆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리처드 할버그가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애플워치가 손목에서 번쩍였습니다. 엘리나 박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찰스 웨일라이트가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백발의 거구였어요. 전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었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걸어갔어요.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어요. 마커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고서. 두꺼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빨간 폴더였어요. 마커스에게 건넸습니다. 마커스가 받아들었어요. 무게를 확인하듯 손으로 쥐었습니다. 폴더를 펼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어 있었거든요. 서류가 한 장도 없었어요. 서명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빈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마커스의 손가락 사이에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어요. 끽. 서명 못합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할버그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겁났습니까? 랜들 보좌관. 저는 할버그를 봤어요. 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상황실 메인 스크린 포트에 꽂았어요. 칼카 접속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할버그의 엑셀 파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보고서였어요. 화려한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숨겨진 탭이 열렸어요. 간접 지원 항목.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지부지 무상 제공. 건설비 분담. 카투사 인건비. 군수 물류 지원. 항목이 줄줄이 화면을 채웠어요. 마지막 줄. 합계 19억 달러.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무부 보좌관이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할버그 국장님이 고의로 삭제한 항목입니다. 할버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회계 기준에 안 맞아서. 말이 끊겼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저는 마커스를 봤습니다. 한국 분담금 23억에 간접 지원 19억을 더하면 42억입니다. 한 박자 멈췄어요. 미군 유지비 52억에서 42억을 빼면요. 스크린에 계산식이 떴습니다. 52 마이너스 42 10. 미국의 실질 부담은 10억에 불과합니다. 방안 12명이 저를 봤어요. 29억 적자가 아니라 10억입니다. 국방부 참석자 한 명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커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숫자 장난치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억이 됐든 42억이 됐든 미군이 한국 땅에서 피 흘리는 건 팩트잖아. 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감정 카드였어요. 논리로 밀리면 감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미군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그 피를 줄여주기 위해 19억 달러를 조용히 흘렸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를 가리켰어요. 그걸 적자라고 부르는 건 무식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마커스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항명하겠다는 거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블릿에서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수정 로그였습니다. 3주 전 새벽 2시 14분. 수정자 리처드 할버그. 수정 내용 셀 F열 숨김 처리.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어요. 할버그의 아이디가 박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손뗀 기록입니다. 할버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움직였어요. 상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반쯤 감겼던 눈이 열렸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19억 달러를 응시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나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엘리나를 봤습니다. 엘리나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지도가 떴어요. 태평양이었습니다. 붉은색 영역이 중국 해안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남중국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한국이 빠지면 이 라인이 무너집니다. 지도 위에 선이 그어졌어요. 방어선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괌을 잇는 선이었어요. 그 순간 태평양 서쪽 절반은 중국 세력권입니다. 엘리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29억을 아끼려다 태평양을 잃는 겁니다.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군 출신 참석자 2명이 동시에 등을 세웠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마커스를 봤어요. 안보 전문가입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동맹의 가치를 달러로만 재는 순간 우리는 회계사가 되는 겁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핏줄이 목에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19억 달러가 스크린에서 빛나고 있었고요. 태평양 지도가 그 옆에 떠 있었습니다. 숫자와 전략이 함께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짐이 아니라고요. 방패라고요. 엘리나가 지도를 바꿨습니다. 유럽이 떴어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률입니다. 숫자들이 화면 왼쪽에 줄지어 섰어요. 독일 33%, 프랑스 25%, 영국 31%, 나토 평균 28%. 할버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보세요. 유럽이 훨씬 양심적입니다. 저는 엘리나를 봤어요. 엘리나가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막대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천천히요. 다른 막대들을 전부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2배였어요. 나토 평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막대 끝에 숫자가 박혔어요. 80%. 대한민국.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말이 안 돼. 재무부 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 국방부 감사실 공식 보고서입니다. 마커스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출처를 물어뜯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만든 숫자였으니까요. 엘리나가 계속 말했어요. 독일은 33%, 한국은 80%.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할버그 국장님이 양심적이라고 하신 유럽은 한국의 절반도 안 냅니다. 할버그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자기가 만든 인포그래픽이 거기 떠 있었습니다. 29억 달러 적자. 1시간 전까지 완벽한 무기였던 숫자가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가장 비싼 티켓을 끊고 우리 버스의 엔진까지 공짜로 고쳐주는 나라입니다. 마커스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좋아. 80%를 인정하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종속국이야. 거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미군 철수 카드만 꺼내면 무릎 꿇을 나라라고. 엘리나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인도태평양 정보망 구조도였어요. 파란색 선들이 한반도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태평양을 덮고 있었어요. 오산, 평택, 군산. 세 기지에서 출발한 선이었습니다. 엘리나가 말했어요.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 수집의 67%가 한국 기지에 의존합니다. 67%. 방안군 출신들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 세 기지가 없으면 태평양의 눈과 귀가 먹습니다. 선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 함대 움직임,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러시아 잠수함 추적. 엘리나가 한 박자 쉬었어요.
전부 이 기지들에서 시작됩니다. 웨일라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이었어요. 크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고개가 끄덕인 겁니다. 전 태평양 사령관이 끄덕인 거예요. 저는 엘리나를 봤습니다.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엘리나가 알아들었습니다. 소전략관님. 마커스가 엘리나를 봤어요. 미군이 한국에서 피를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한국 기지 덕분에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의 피가 얼마나 덜 흘렀는지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마커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정으로 꺼낸 카드가 데이터로 뒤집힌 겁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어요. 어젯밤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미 국방부 글로벌 방위비 분담 비교 감사 보고서입니다. 표지를 펼쳤어요. 출처는 펜타곤 감사실입니다. 마커스가 찌라시냐고 묻지 못했어요. 펜타곤이라는 단어가 입을 막아버렸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핵심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기지 전략적 가치 평가. 표가 나타났어요. 조기경보 능력 90점. 정보 수집 능력 95점. 전력 투사 능력 88점. 동맹국 협력도 92점. 동아시아 미군 기지 평가에서 한국은 모든 항목 1등입니다. 국방부 참석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대체 불가능성.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은 대체 가능합니다. 프랑스 기지로 옮기면 됩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영국도 대체 가능합니다. 본토 기지가 있으니까요. 마커스를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요.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다시 떴습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한국 위치에 붉은 점이 찍혔어요. 이 위치를 대체할 땅은 태평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나가 덧붙였어요. 괌으로 옮기면 대만까지 거리가 2배가 됩니다. 일본으로 옮기면 정치적 제약이 10배가 됩니다. 저는 결론을 냈어요. 동맹평가의 기준은 분담금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전원을 봤어요.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80%, 67%, 대체 불가능성. 3개의 숫자가 스크린에 나란히 떠 있었어요. 마커스의 29억 달러가 그 앞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요. 거구가 완전히 일어섰을 때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군인의 등줄기였어요. 62세의 노인이었지만 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할버그의 빨간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29억 달러 적자 보고서였습니다. 찢었습니다. 찍. 종이가 2동강 났어요. 다시 한번. 4조각이 됐습니다. 종이 파편이 테이블 위에 눈처럼 흩어졌어요. 마커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무슨... 웨일라이트가 손을 들었어요. 말이 멈췄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였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가 진짜 반역자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상황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사성 장군의 목소리였어요. 마커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웨일라이트가 만년필을 꺼냈어요. 검은 레커에 금색이 박힌 만년필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펼쳤어요.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찰스 웨일라이트. 굵은 필체가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70년간 백악관이 한국을 보던 렌즈가 깨졌습니다. 엘리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연도별 추이였습니다. 한국의 80%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프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완만한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었어요. 2015년 72%, 2018년 76%, 2021년 79%, 2024년 80%, 10년간 꾸준히 올렸습니다. 엘리나의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어요.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재무부 보좌관이 손을 들었어요. 주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건 협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엘리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자발적 인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협상 기록이 떴습니다. 표 형식이었어요.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2018년 협상 때 미국이 요구한 인상률은 8%였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인상률은 12%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국방부 참석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요구보다 더 냈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엘리나가 끄덕였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 요구 6%, 한국 제시 9%. 숫자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비교가 명확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선제 증액입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깎으라고 해도 더 내겠다는 나라입니다. 마커스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 돈으로 지키는 거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엘리나가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한반도가 확대됐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선명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 아닙니다. 엘리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자기 땅에 남의 나라 군대 주둔시키고 80% 부담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였어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버그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딸깍.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플워치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시간을 확인하는 척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비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새 표가 떴습니다. 깔끔한 인포그래픽이었어요. 주일 미군 7만 명, 분담률 31%.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주한미군 2만 8천 명, 분담률 80%.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대비가 극명했어요. 일본은 미군이 2.5배 많은데 우리 돈 절반만 냅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한국은 미군이 절반인데 2.5배를 냅니다. 재무부 보좌관이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닦았습니다. 손이 느렸어요. 시간을 버는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게 무임승차입니까? 마커스를 봤어요. 정면으로요. 이게 적자 동맹입니까? 마커스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웨일라이트가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어요. 금속이 참나무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계속하시오. 명령이었습니다. 보고를 끝까지 들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웨일라이트의 눈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반쯤 감긴 눈이 아니었어요. 제독의 눈이었습니다. 마커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8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조용히 흘린 땀이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헌신이었어요. 엘리나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보망 구조도가 확대됐어요.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오산기지에서 뻗어나가는 파란 선이 보였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67%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선 하나를 클릭했어요. 붉은색으로 강조됐습니다. 오산기지 조기경보 레이더.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안테나였어요. 밤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부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다음 선을 클릭했어요. 평택기지 정보처리센터. 건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아시아 전역 통신 정보 80%가 여기서 처리됩니다. 국방부 참석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커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엘리나가 계속했습니다. 이 기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박자 멈췄어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어요. 선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꺼지는 거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감지 시간
현행 90초에서 17분으로 늘어납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국무부 참석자였습니다. 중국 항모 이동 추적 현행 실시간에서 6시간 지연됩니다. 엘리나가 한 박자 쉬었어요.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숫자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러시아 잠수함 탐지 현행 90%에서 30%로 떨어집니다. 재무부 보좌관이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메모를 멈췄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17분이면 미사일이 도쿄에 떨어집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6시간이면 대만 해협이 봉쇄됩니다. 웨일라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번이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어요. 전 태평양 사령관이 이 숫자들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정확하게요. 엘리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표가 나타났어요. 2개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A 한국기지 유지시. 대만 유사시 대응시간 4시간. 성공 확률 78%. 시나리오 B 한국기지 철수시. 대응시간 17시간. 성공 확률 12%. 숫자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대비가 잔인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4시간이 17시간이 됩니다. 한 박자 멈췄어요. 78%가 12%가 됩니다. 마커스가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죽이 삐걱거렸어요. 엘리나가 말했어요. 한국을 자르면 대만을 잃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대만을 잃으면 일본이 흔들립니다. 다음 문장을 천천히 내뱉었어요. 일본이 흔들리면 태평양이 무너집니다. 도미노였어요. 연쇄 붕괴였습니다. 첫 번째 패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14명 전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소전략관님. 마커스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지가 없으면 그 피가 10배로 늘어납니다. 마커스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67%는 숫자가 아닙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파란 선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생명줄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제 단말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속 3번이었어요. 레드 얼러트였습니다. 최고 등급 보안 경고음이었어요. 방안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노아였습니다.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용량이 컸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전략 시뮬레이션 최고 기밀. 노아가 해낸 겁니다. 방화벽을 뚫었어요. 해고와 기소를 각오하고요. 마커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게 뭐야? 랜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체 인증을 완료했어요. 지문, 홍채 순서였습니다. 3초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암전됐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붉은색 도장이 화면 중앙에 천천히 떠올랐어요. TOP SECRET. 펜타곤 최고 기밀 마크였습니다. 선명했어요. 마커스가 제 쪽으로 돌진했어요. 거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미쳤어? 당장 꺼. 손이 뻗어왔어요.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마커스보다 한 발 빨랐어요.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화면을 채웠어요. 붉은색 글자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태평양 방어체계 영향 분석. 저는 소리내어 읽었어요. 천천히요. 또박또박요. 시나리오 1. 주한미군 철수 시 대만 유사사태 대응.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이미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오산 공군기지 부재시 전략 폭격기 대만 해협 도달 시간. 다음 줄을 읽었어요. 현행 4시간에서 17시간으로 지연. 누군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죽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재무부 보좌관이었습니다. 안경이 코끝에서 미끄러졌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시나리오 2. 대체 기지 건설 소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괌기지 확장 최소 8년. 숫자를 강조했어요. 8년간 태평양 서쪽 방어선 공백. 국방부 참석자 2명이 동시에 등을 세웠어요. 척추가 곧아졌습니다. 8년이요. 중국이 그 8년을 기다려줄 리 없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붉은색 볼드체였습니다. 다른 어떤 글자보다 컸어요. 187억 달러.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3초간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한국기지 대체 비용. 연간 187억 달러. 할버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물고기처럼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9억 달러 적자로 한국을 도축하려던 사람이 187억 달러 앞에서 언어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월가 퀀트 수석이 숫자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9억을 아끼려다 187억을 쓰게 됩니다. 마커스를 봤어요. 정면으로요. 10억짜리 동전 줍겠다고 고개 숙이다가 187억짜리 지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핏줄이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뱀처럼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펜타곤이 만든 숫자였으니까요. 미합중국 국방부가 자기 돈으로 자기 분석관을 시켜 만든 숫자였습니다. 엘리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29억 적자는 가짜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187억 손실이 진짜입니다. 웨일라이트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187억이라는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요. 반쯤 감긴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태평양을 누비던 제독의 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적선한 짐이 아닙니다. 전원을 봤어요. 하나하나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187억 달러가 스크린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맥박처럼 전멸했어요. 10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87억이라는 숫자만이 스크린 위에서 맥박처럼 전멸하고 있었어요. 들숨과 날숨처럼요. 에스프레소가 식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가 뒤섞였어요. 마커스가 침묵을 깼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갈색 액체가 넘실거렸어요. 랜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위험한 톤이었어요. 당신 MIT 장학금 누가 됐는지 알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매년 8만 달러. 4년이면 32만 달러지. 숫자를 또박또박 세었습니다. 연금 받으려면 몇 년 남았지? 3년.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표준 규격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어요. 소리 없이요. 사직서입니다. 마커스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목을 자르십시오. 한 박자 쉬었어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장학금도 가져가십시오. 연금도 포기하겠습니다. 마커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끝이야. 랜드. 당신 경력도 미래도 전부 끝이라고.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187억 달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를 자르면 이 숫자가 없어집니까? 방안을 둘러봤어요. 14명 전원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펜타곤이 만든 숫자입니다.
재무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제거해도 진실은 남습니다. 가방에서 하나를 더 꺼냈어요. 아버지의 금속 계산기였습니다. 낡았어요. 표면이 닳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직서 옆에요. 딸깍. 계산기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마커스를 봤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을 비효율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입양아 출신이지만 저는 한국에 애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오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선을 들었어요.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마커스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움직였습니다. 상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거구가 완전히 섰을 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웨일라이트가 마커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함교를 걷던 제독의 걸음이었습니다. 마커스 앞에 섰습니다. 거리는 1미터였어요. 크레인.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직함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자는 당신이요. 마커스의 입이 벌어졌어요. 변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웨일라이트가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금속 립이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찰스 웨일라이트. 굵은 필체였어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명령이었어요.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둔 채로요. 다음 사람이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나가 일어났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동작이 빨랐어요.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엘리나 박. 가늘고 정확한 필체였어요. 의자 하나가 밀렸어요. 끽. 재무부 보좌관이었습니다. 걸어왔어요. 서명했습니다. 국방부 참석자가 뒤를 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울렸습니다. 도미노였어요. 한 사람이 서명하면 다음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말없이요. 발소리와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만 울렸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할버그였어요. 의자에 붙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셔츠깃이 젖어 있었습니다. 웨일라이트가 할버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명하든지 나가든지. 할버그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보고서 앞에 섰습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리처드 할버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마지막 줄에 새겨졌어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총 14명 전원의 이름이 박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표지를 쓸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직통 채널로 올라갔어요. 암호화 전송이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녹색 체크마크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마커스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거구가 작아 보였습니다. 1시간 전과 달랐어요. 웨일라이트가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동맹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방 안전원이 웨일라이트를 봤어요. 분담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가입니다. 70년간 백악관이 한국을 보던 렌즈가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적자 동맹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프레임이 세워졌어요. 대체 불가능한 방패. 사흘 뒤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대통령이 섰어요. 같은 단상이었습니다. 같은 조명이었어요. 같은 성조기가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27대 놓여 있었어요.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동맹에 사과합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천천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어요. 붉었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의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기계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187억 달러가 증명했어요. 대한민국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어요. 70년간 조용히 흘린 땀이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헌신이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